자, 이번에는 메시지에 대한 스키마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이제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보내는 사람도 멤버의 아이디를 갖고 있고요. 받는 사람도 멤버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이걸 보면서 지금 테이블 정의서를 보면서 이런 걸 만들어 볼 텐데요. 이거 전에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를 만들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지? 라는 것을 전부 다 꺼내면 테이블 정의서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얘를 위해서 이제 워크스페이스, 워크시트 한 개 여시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메시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시스템의 스키마라는 얘기도 맨 처음에는 귀에 딱딱 안 달라붙는데 지금 귀에 딱딱 달라붙으시죠? 그냥 스키마라 그러면 아, 구조 만드는 거구나. 맨 처음에는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네들을 맨 처음에 컬럼으로 만들기 시작할 때는 여기 이제 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요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컨텐츠, 보내는 내용, 그 다음에 그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보낸 날짜, 그 다음에 그 작성일, 그 다음에 작성 날짜, 이렇게 이제 이런 게 필요하신데, 이 중에서 중복이 안 되는 데이터, 중복이 안 되면서 데이터를 구분해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같은 내용, 안녕하세요 계속 같은 걸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써가지고 사용할 때 구분해서 쓰기는 그렇습니다. 보내는 사람도 여러 번 보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보낼 수 있고 같은 사람한테 여러 번 보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도 유니크하지 않아요. 이게 데이터 한 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구별해내기도 힘들고요. 억셉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셉터도 받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계속 보낼 수 있죠. 이해되시죠? 여러 번 나와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샌드 데이터하고 억셉트 데이터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받았냐 안 받았냐, 언제 받았냐,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쓰는 거라서. 그럼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PK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렬번호 한 개 만들어요. 일렬번호 한 개 만들고 얘를 PK로 만든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서 이 넘버 1년번에 일반 게시판도 마찬가지예요. 게시판에 있는 것도 같은 날짜,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여러 번 쓸 수 있죠. 되시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게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유의미하게 데이터를 구별해낼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컬럼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일렬번호 한 개 만드시고 얘를 프라이머로 지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중복이 안 되게. 되셨나요? 되시겠죠? 데이터베이스 프라이머로 키 잡을 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회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가 중복이 안 되면서 유의미하게 그 사람의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디를 프라이머로 키로 잡아놓은 거예요. 잡아서 사용할 수 있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 시스템인데 드랍부터 시키고 저기서 정의할 때 지금 메시지니까 메시지라고 써놨어요. 테이블 아이디 메시지로 썼으니까 드랍부터 시킨다. 드랍. 저희가 맨 처음에 제거를 먼저 하고요. 제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드랍 쉽게 되죠? 일렬번호니까 시퀀스 한 개 만들어서 사용합시다. 드랍 쓰시고요. 드랍 테이블부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이거 캐스케이드 붙이시고요.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해서 지우는 걸로. 자, 드랍 시퀀스 하겠습니다. 드랍 이번에는 시퀀스 지울 거고요. 시퀀스 이름은 똑같죠? 메시지 언더바 SEQ. 우리가 이제 패턴적으로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테이블 이름 언더바 SEQ 이렇게 해서 시퀀서를 계속 만들고 있죠. 되셨나요? 시퀀서 이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SEQ를 앞에다 붙여도 되고 뒤에다 붙여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뒤에다가 많이 붙입니다. 맨 처음에는 오류가 난다. 맨 처음에는 오류가 나는데 없기 때문에 내용이 생성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드랍을 시키려고 하면 오류가 난다. 이해되시죠? 오류가 납니다. 이제 생성을 하셔야 돼요. 자, create
create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테이블 생성하시는데 메시지라는 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쓰시고 컬럼 이름을 쓰시면서 두 칸 눌렀습니다. 두 칸 뒤어쓰기 넘버 콤마 엔터 컨텐트 콤마 엔터 그 다음에 sender id 제가 아이디는 그냥 sender id로 쓰기로 했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send date 콤마 엔터 acceptor id 콤마 썼고 이제 accept date까지 써라. 저장 한번 할게요. 저장 하시고 이제 스키마인데 SQL에 05번까지 했으니까 05, 06 질문 답변 지금 06이 현재 이미지가 06이 한 게 있나봐요. 06 이미지 스키마라고 바로 뜨는 거 봐서는 왜 06이 없지? 여기는 있어요? 이미지 스키마 지난주에 만들었어요. 07 의심스럽다. 이거 한번 파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SQL SQL 06 이미지 스키마 .SQL이었구나. .SQL 예, .SQL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예,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에 안 나온 거죠. 예. 제가 이름 바꾸기 하면서 점을 안 썼나봐요. 그래서 다시 나와라 취소 예. 저장 예. 예, 여기 나왔죠. .SQL 여기 .SQL만 찾으라고 얘가 지금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지에서 제가 .SQL을 지웠더니 사라졌어요. 자 07이고요. .SQL은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이미지 스키마 아니고요. 저희 메시지 시스템 메시지 스키마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해놨고요. 됐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건 타입과 길이를 집어넣는다. 타입은 넘버 타입이고요. 넘버 타입은 넘버 타입이다. 컨텐트는 바케라타2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길이는 2000자 이고요.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콤마 앞에다가 쓰셔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바케라타 아이디도 이제 바케라타인데 얘는 그 멤버의 아이디와 연결할 거라서 멤버의 아이디 길이와 동일하게 써주셔야 돼요. 20. 그 다음에 얘는 데이트 타입인데 데이트 타입은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길이 쓰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샌드 아이디도 바케라타2고 얘가 20짜리로 아이디와 동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ccept date도 데이트 타입인데 얘도 이제 길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쓰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기본값, 시스데이트 기본값이죠. 그 나머지는 이제 여기는 시퀀서를 사용한다. 얘는 포린키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기본값으로 쓰는 이제 보낸 날짜, 이 보낸 날짜, 받은 날짜는 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낸 날짜는 이제 디폴트 시스데이트 기본값부터 먼저 세팅하셔야 됩니다. 그 보낸 날짜, 여기에 기본값 보내면 오늘 날짜, 방금 지금 현재 날짜와 시간으로 세팅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디폴트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데이트로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날짜와 시간이 세팅되어야 합니다. 보낸 날짜는 되시겠죠? 세팅돼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부터 non-null primary key 이런 거 이제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거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넘버의 넘버 메시지 넘버 번호 해당되는 것은 primary key 해당됩니다. 그래서 primary key 이렇게 해서 primary key입니다. 얘는 primary key입니다. 라고 써주시고요. 컨텐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non-null 붙여서 non-null입니다. 얘는 non-null인 거 한번 쭉 볼까요? non-null 이렇게 보시면 send id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얘도 필요합니다. 예, accept id 얘는 null이면 그 어차피 sysdate 들어가기 때문에
그 디폴트가 C스테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난널 표시를 안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난널이 표시되어 있는데 디폴트가 C스테이트라서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요거는 빼드릴게요. 빼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넘버 ID 그 accept ID 이쪽에 해당되는 요거 꼭 필요합니다. 받는 사람 그 입력하지 않으면은 누가 받는지 모르니까 얘도 난널이 돼야 되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accept date는 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널이라고 써주셔도 되고요. 널이라고 안 써주시면 기본이 널입니다. 기본이 널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써주셔도 됩니다. 널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난널 아니면 안 썼죠. 이렇게 안 썼으니까 쓰지 않으셔도 된다. 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쓰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포레인 키가 있습니다. 포레인 키가 있으신데 여기 포레인 키에 해당되는 것은 그 여기 포레인 키는 널도 가능하세요. 널도 가능해서 여기 난널로 반드시 필요한 난널로 해놨고요. accept ID가 어디 거랑 연결되어 있냐면 저희가 references 참고해보면 얘랑 참고합니다. references 어디 있냐면 멤버 테이블의 ID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ID 이 얘기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멤버 테이블의 ID가 반드시 존재해야 입력할 수 있어요. 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요. 멤버에서 가져와서 입력하세요가 아닙니다. 그의 의미가 아니고 아시겠죠? 데이터를 아무거나 입력할 수 있는데 대신에 멤버에 있는 ID에 똑같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입력을 할 당시에 멤버의 ID에 있는 내용과 비교를 해서 거기에 없으면 입력을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 메시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라지면 마찬가지로 메시지도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on delete 쓰시고요. on delete cascade라고 붙여주세요. on delete 만약에 얘가 삭제가 된다면 cascade 얘도 같이 삭제해주세요. 아시겠죠? 파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삭제되는 걸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accept ID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사람 아이디도 마찬가지로 references 멤버의 아이디를 references 참조하는데 이 사람이 삭제가 된다면 사라지게 된다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사라지게 해주세요. 저희가 회원 관리할 때 탈퇴를 하면 그 상태를 정상에서 탈퇴로 바꾸죠. 이해되시겠죠? 탈퇴로 바꾸기 때문에 이거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돼요. 아시겠죠? 탈퇴한 회원에 해당되는 거라도 그냥 계속 남아있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DB에서 강제적으로 DBA가 삭제가 된다면 같이 삭제가 돼요. 삭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 만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기 데이터 시스템에 해당되는 스키마에 해당되는 거에 맞춰서 다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퀀서 관계 필요하죠. 그래서 create 시퀀서를 한 개 만드세요. 시퀀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시퀀서 이름은 메시지 언더바 SEQ로 이제 만들어 주세요. 이게 이름이 틀리면 이제 생성은 되고 삭제가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더블 클릭하면 여기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면 여기 더블 클릭하고 블럭 지정된 거하고 여기 같이 보이는 거는 이게 똑같아야 돼요. 확인하셨죠? 되셨나요? 예,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 이제부터 F4키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되셔야 되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없으니까 여기 보면 does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다. 테이블 또는 더거나 exist 맨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2개 나와야 돼요. 시퀀서도 마찬가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생성되었습니다 하고 나오게 되고요. 요거 메시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기를 이용해서 컨트롤 알트 D가 지운 거래요. 다시 F4 누르시면 여기 위에서 F4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되었습니다. 생성되었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운영 쿼리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여기까지는 스키마가 잘 만들었어요. 샘플 데이터 넣어야 되네요. 마지막 샘플 데이터. 샘플 데이터는 인서트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죠. 인서트 인투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쓰는 거는 메시지죠. 메시지
가지고 쓰시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빼놓고 나머지 넘버 집어넣어야 되고요. 넘버 시퀀스 가지고 집어넣어야 합니다. 컨텐트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 sender id 집어넣어야 합니다. sender id 이런 sender id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콤마 send date는 디폴트 값이니까 안 집어넣어도 되죠. 그 다음에 acceptor id도 집어넣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요거는 현재 넣어야 되니까 메시지를 보내면 넣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이제 그냥 저희가 맨 처음에 데이터로 볼 때 accept 데이터는 넣어야지 읽지 않은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널로 그냥 내비둡니다. 내비두도록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네요. values 씁니다. values 사용하시고요. 가로 열고 여기는 넘버는 시퀀스 가지고 쓰시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언더바 seq 콤마 시퀀서는 메시지 시퀀서만 받아올 쓰는 게 아니라 보드 시퀀서를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같은 종류에 해당되는 글번호가 같은 증가값을 갖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너무 따로 띄는 것보다는 그런 게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같은 글번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데이터들이 많아서 이제 게시판을 여러 개를 만들어도 같은 시퀀스를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컬럼을 가지고 무슨 데이터베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걸 지정을 할 수도 있으시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대신에 메시지니까 메시지랑 연관이 되어 있는 시퀀서구나 이렇게 표시한 것 뿐이고요. 아시겠죠? 네? 아무 데서나 다 갖다 쓸 수 있긴 해요. 얘네들을 시퀀서 한 개 만들어 놓고 게시판 모든 것을 다 갖다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으신데 이제 관련 있는 것끼리 모아서 쓰는 게 좋으니까 저렇게 써놓은 거고요. 자, 컨텐트는 뭐 반가 쓰겠습니다. 인사 한마디 한 거고요. 샌더 아이디는 이제 테스트가 보내고요. 테스트. 샌더 아이디 문자열이죠. 테스트. 그러니까 보내고 있고요. 받는 사람은 어드민이 받고 있습니다. 어드민이 받고 있으시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썼습니다. 요 아이디는 DB의 멤버 테이블에 있어야 됩니다. 요 아이디. 어드민이라든지 테스트는 현재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멤버 테이블 안에. 아시겠죠? 되셨나요? 없는 것 갖다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엔터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나는데 column not allow here 뭐 빠졌어요. column not 뭐가 데이트 했는데 반가 11번째 줄이니까 19번째 줄 여기 있네요. 8번째 칸 메시지 언더바 시퀀스 넥스트 밸류라고 써야 되는데 next value로 안 썼어요. next value var 칸이 8번째니까 여기서 1, 2, 3, 4, 5, 6, 7, 8 요거죠. 요게 지금 틀렸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되시겠죠? next value를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컨트롤 엔터 눌러보시면 하나가 삽입됐습니다. 커밋까지 써줘야 되죠. 커밋까지 써가지고 커밋까지 써서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샘플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나요?